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특징은 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애플이 2025년 핸들과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춘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애플이 이제 서서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엔비디아죠. 예, 반도체 주식들 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주식은 엔비디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게 강세를 지금 보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산 데코피아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소위 말하면은 걸려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엔비디아입니다.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도체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입니다. 또 이제 한전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언론에 따르면은 그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또 한 축에는 오늘 이제 폴더블 폰입니다. 애플이 뭐 생산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삼성의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바닥 종목이죠. 5G가 좀 올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의 버라이즌을 방문해가지고 뭔가 좀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회사인 버라이즌을 방문했고 거기서 5G 분야를 논의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올랐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보시면 좋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 매수했고 코스닥 이쪽에 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도 좀 매수했고 왜냐하면 선물 매수하니까 기관 매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대형주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렇게 반동을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연출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 전체에 훈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 지금의 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어제도 좀 설명드렸던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무슨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시장이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 위기가 오고 유동성 위기가 왔어요. 또 여기도 왔었죠.
예, 요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요거는 IMF, 요게 IMF라고 그랬죠. 요거 리먼 사태, 요거는 코로나 사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도주가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라는 거죠. 여기 이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전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움직임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고, 또 시장은 급하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관념과 사고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은 반등주와 주도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는 변하고 있고 환경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주인공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주인공과 여기 주인공이 다 바뀌어요. 지금은 뭐니 해도 MZ세대라는 겁니다.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 이 44%의 인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바꾸고 있고 환경을 바꾸고 있고 투자의 행태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 시장은 이렇게 거대하게 10년마다 이렇게 요동을 치느냐 이거예요. 10년마다 이 주글러 파동과 관련돼 있고 시장의 흐름을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반등 준 후 이렇게 조정을 보였고 그 후에 흐름, 여기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올라온 것들은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온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말이기 때문에 개념 정립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경제 전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피크아웃 문제예요. 피크아웃. 꼭지를 쳤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기존의 방식대로 투자하려고 그래요. 내가 작년에 대형주를 갖고 또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더니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나에게 수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가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내지는 포철이라든지 또는 삼성전자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종합지수가 올라가니까, 종합지수가 유동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작년에는 광범위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저효과라는 거예요. 기저효과. 코로나로 인해서 쫙살났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작살났는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좋아진 겁니다. 좋아지니까 이거를 기저효과라고 그래요. 기저효과. 기저효과인데 이게 착시를 일으킵니다. 착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저효과인데 계속해서 그 업종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종들은 이미 피크아웃을 쳤다는 겁니다. 피크아웃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었었는데, 인플레이션 관련주와 오일,
오일 가격이 상승하고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석탄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거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흠슬라 HMM이에요. 근데 이게 뭐죠? BDI 지수입니다. BDI 지수. BDI 지수가 여러분 아시죠? BDI 지수가 하루에 26%씩 빠집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져요. 아이 좋다고 그러고 공급의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공급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미국의 농비치항에 배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이걸 하역 작업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권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걸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니 여기에 따라서 투자하지 마시라고. 왜냐? 피크아웃이 나왔다. 피크아웃. 고점을 찍었다.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흠슬라를 HMM 같은 거를 46,000원, 5만원에서 오시는 분마다 다 매도를 해줬던 거죠. 왜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발틱 지수가 올라간 거지 지속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계 경제는 피크아웃이다 이거예요. 교역량이 그렇게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화물을 못 옮기니까 비행기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화물을 옮겼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풀리니까 올라가지가 않아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피크아웃이 됐는데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고가 코로나에 머물러 있어요. 코로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석탄 가격이 올라갔다고 난리쳤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석탄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 뭐 자원 관련주를 사야 된다고 난리쳤지만 50% 폭락했어요. 50% 폭락했다고요. 이게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일이 지금 유일하게 버티고 있죠.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NG도 버티고 있죠. 겨울이 북반구가 추워지니까 잘 안 빠지고 있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품을 얘기할 때 이건 왜 안 빠지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품에 대한 해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관련주들은 빠지는 거예요. 왜? 피크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좋을 거냐 이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안 좋으면 뭐가 안 좋아요? 교역량이 안 좋지 않습니까? 교역량이 안 좋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 HMM한테도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주식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야지 지금 좋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작년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주식을 투자했고 이런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정말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 경기가 좋다고 그러고 뭔가 좋아진다고 그러고 심지어 위드 코로나가 오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사거나 여기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위드 코로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년 경기는, 세계적 경기는 약간 후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아웃이 나오는 거예요. 이 피크아웃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아, 작년에는 기저효과, 너무나 안 좋았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가 망할 정도로 힘들었고 어렵고 모든 경제는 박살이 났었다. 박살 났다가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니까 경기가 살아났다. 그 살아난 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됐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식이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회원님들? 유동성이 풍부하면 자산의 버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산의 버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버블은 뭐냐? 뭐가 있어요? 예, 철강, 오일, 부동산, 이런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겁니다. 왜? 병목 현상도 있지만 뭐 때문에요? 일시적 병목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뭘 여기에 대고서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피크아웃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지금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의 투자의 방향은 바뀌었는데 자꾸 작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지금 11월이 왔어요. 11월 중순이 왔고 이제 2021년은 얼마 안 남고 내년 경제를 전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의 눈이 지금 개별 내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회원님들? 내년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잘 보시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전번에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힘들어요. 익숙한 것. 내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유동성으로 돈 벌었는데 이거를 이별하라니까 힘든 겁니다. 익숙한 것. 예,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고 새로운 관념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신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것들을 자꾸 이별하라고 그러는데 MZ세대, 예, MZ세대가 나오면서 MZ세대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NFT를 통해 가지고 넌펑저블 토큰을 통해 가지고 강남에 있는 땅을 사거나 렘브란트의 미술품을 사거나 노래를 NFT로 만들어서 사는 MZ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나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사고를 가지고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980년대, 1900년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익숙한 것, 즉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새롭게 투자되는 것이 열려 있는데 왜 과거에 머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익숙해진 유동성의 힘 이거에 대해서 올해 내년에는 차이가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600만 명의 동학개민군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작년에 70조가 들어왔어요. 70조가.
이 70조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올해는 95%가 손해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72%가 손해고. 근데 돈은 왕창 들어왔어요. 익숙해진 유동성. 옆집에 영희도 투자하고 누구도 투자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집어넣는데 먹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처럼 이렇게 올라온 장이 아니라 유동성과 이별을 해야 돼요. 유동성의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작년에 머물러 있는 거야. 나 작년에 돈 벌었어. 나 작년에 뭐 돈 벌었으니까 난 최고야. 내 방법이 맞았어 라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틀리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틀리다. 더 틀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탈세계화, 또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구조화,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글로벌이 지금 다 틀려요. 무슨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유동성이 지금 뭐예요? 작년은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테이퍼링 하잖아요. 테이퍼링. 테이퍼링. 테이퍼링 하고 있는데 무슨 유동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테이퍼링 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탈세계화예요. 미국 시장은 지금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빠져. 탈세계화, 동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탈세계화구나. 내가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된다. 작년에는 아무거나 투자해도 돈 벌었는데 올해는 틀리고 내년은 더 한대다. 왜? 탈세계화가 됐고 같은 종목에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정말로 주식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 왔구나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구조화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25년에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은대잖아요. 내놓은다는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의 과거의 사고방식, 우리가 철강을 잘 만들어요. 화학을 잘 만들어요. 자동차 잘 만들어요. 기존의 산업의 밸류체인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회원님들 이해하십니까? 기존의 관념을 탈피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존의 가치 사슬을 탈피하시라는 거예요. 왜? 글로벌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고 NFT로 가고 있고 메타버스로 가고 있고 이런 거예요. 우주로 가고 있습니다. 우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나는 지금 끙끙끙끙 되는 거예요. 롯데케미칼이니 대한항공이니 GS건설이 현대건설이니 또 건설주 이런 것들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 그런 걸 갖고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포스코니 또 국민은행이니 KB은행이니 무슨 금융지주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의 가치 사슬은 재구조화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세상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구조화는 제가 어제도 설명했잖아요. IMF 때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다. 예,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리먼 사태 이후에는 아이폰 혁명이 일어났다. 아이폰 혁명. 그러면 지금은 뭐가 있어? 애플의 자율주행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율주행 혁명.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따지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작년처럼 투자하지 말고 정말 꼼꼼히 따져야 되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 프로의 장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과 재구조와 리스트럭처링 종목을 사가지고 새롭게 돈을 버느냐, 이 게임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 투자의 구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쪽에다가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IMF 때의 인터넷 혁명이고 리먼 사태에 있을 때 아이폰 혁명이고 또다시 여기에서는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쪽에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후장대 산업, 중후장대 산업 좋았던 종목이 올해 좋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빈부격차입니다. 이 빈부격차예요.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남긴 거예요. 코로나가. 부자들은 더 부자 됐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됐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MZ세대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폭발하고 있잖아요. 예, 취직도 잘 안 되죠. 예, 집 한 채 살려고 그러는데 대출도 안 해주죠. 또 뭐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집담보대출로 해서 사업도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고. 뭐 어딘가. 그러니까 뭐예요? 젊은 MZ세대들이 희망을 상실한 거예요. 희망. 아이, 더러워. 아유,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메타버스로 가는 겁니다. 메타버스. 가상현실로 가는 거예요. 가상현실로 간다고요. 가상현실로 가면서 NFT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왜 현상이냐?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 여러분, 부자가 부자가 되는 세상이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지금 내년에는요, 익숙한 거 이별해야 돼요. 부자만 부자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요. 예, 지하실까지 쭉쭉 빠지는 종목이 오늘 반등 줬다고 기뻐하시는 거죠? 지하실까지 빠지고 있는데 지하 1층인데 이제 바닥이겠지. 지하 2층인데 더 빠졌죠. 마그마까지 빠졌죠. 근데 오늘 반등 줬어요. 왜 반등 줬을까요? 예, 외국인이 샀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반등주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구조화 종목들과 동행하세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글로벌 전체, 그 다음에 젊은 세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돼요. 주식시장은 나만 독야청청, 나만 내 생각 고집하시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에요. 예, 시장은 변했습니다. 근데 왜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거예요. 무인화, 자동화, 이런 것들입니다. 디지털 무역.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는데 왜 과거에 머무르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엔비디아가 올랐어요. 예,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예, 메타버스, NFT. 새로운 것에, 새로운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늦어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가입을 늦추시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왜? 여러분 자꾸 손해보면 볼수록 손절을 못 칩니다. 예, 손절은 5%, 10%일 때 쳐야죠. 예, 30%, 40% 되면 못 쳐요. 그러다가 부도 맞습니다. 부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장은요, 선택지가 많은 시장이 아니에요. 선택지가 많은 시장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정말 콕 찍어서 투자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쪽에서 있는 쪽을 투자해야지, 예, 아무데나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쪽을 빨리 투자하셔야 돼요. 빨리 투자하셔야 돼요. 유엔 기후 협약, 탄소 배출권 제로. 예, 이런 거 얘기잖아요. 예, 중소형주. 신정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돼 있다. 라는 거예요. 내년에 정책이 또 바뀌어요. 또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돼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정권 초기에는 항상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면 거기에 따른 정책 수혜주가 나와요. 뭐 아시겠지만 이명박, 예, 김대중, 예, 김대중 때 뭐가 올랐어요? 벤처 캐피탈이 올랐죠. 이명박 뭐 올랐습니까? 녹색 성장. 김대중 벤처 캐피탈, 이명박 녹색 성장. 예, 노무현 일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인권만 얘기해서 일을 안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예, 박근혜 뭐예요? 창조경제. 그래서 창조경제 해가지고 제약바이오가 40배, 30배 올랐죠. 예, 문재인. 뭐예요? 대북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내년에는 뭐예요? 뭘까요? 예,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또 내년에 대박의 기회가 형성돼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것도 정권 초기에만 올라가요. 정권 후에서 대북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대북주를, 예,
정권이 계속 대북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5년 내내 대북을 추진했지만 올라간 거는 딱 1년이에요. 먹을 때 먹어야 돼요. 먹을 때 먹고 챙기고 나와야지 가지고 있으면 작살나는 겁니다. 예, 녹색 성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벤처 캐피탈 처음에는 마찬가지였고요. 김대중 정권 때. 예? 박근혜 정권, 예? 이명박 정권,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내년이 대통령이 바뀌는 해예요. 그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거기에 따라서 대박 종목이 나타나요.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돈 벌으시려면은 여기 오셔야 됩니다. 예, 저희 방 보세요. 예, 방송 출연도 한 번도 안 하는데 2등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방송 출연하고 이쪽 저쪽 방송 출연하고 저기 참 방송 출연하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예, 우리 저 사랑의 배터리님 저 오셨지 않습니까? 예, 성공투자하기 보시라고요. 예, 지금 출근하고 계신데요. 출근. 우리 사랑의 배터리님 어디 있어? 사랑의 배터리님. 사랑의 배터리님. 어제 있었네. 예, 여기 있네요. 사랑의 바빠요. 퇴근길이시래잖아요. 우리 사랑의 배터리님은 지금 불금 퇴근길입니다. 예, 기분 좋고 오늘 3플러스 연정해서 더 좋네요. 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저는 직장인분 중에 이분처럼, 예, 이 사랑이님처럼 저는 그때도 놀랬습니다. 예, 4월 30일 날 5월 1일이 노동절이라 노는 날인데도 5월 1일 연휴예요. 연휴인데 가입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예, 오늘 뭐하러 가입해? 토요일인데, 금요일인데 뭐하러 가입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사랑의 배터리님은 그냥 가입했어요.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4월 31일 날 가입했으면, 예, 5월 1일은 놀아요. 노동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녹화방송 보고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IMF 때 수억을 까먹으신 분이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2천억이 넘게 벌었다고 그랬죠. 이분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계속 손해는 봤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정말 메가트렌드방 이문찬 방이 진짜인지 진또백인지 녹화방송을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신 거예요. 아,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의 배터리님은. 이 3천만 원 가지고 돈 버신 분은 자기가 그동안에 매매한 매매 내역을 다 프린트했어요. 프린트해보고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싸그리 분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나는 안 하겠다 생각하고 다른 방식 했더니 3천만 원이 2천억이 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벌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계속 까먹었어요. 아이, 단타방에서 까먹든 어떻게 해서 까먹든. 그럼 까먹은 방법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손해죠. 그럼 까먹은 방법을 달리 해야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돈 버는데. 아니, 왜 똑같은 방식을, 똑같은 단타에 똑같은 뉴스 나오는 종목과 똑같이 나오는 것들을 단타를 쳐가지고 계속 까먹느냐 이거예요.
돈 벌으신 분이 있으면 그 방에서 유지하면 돼요. 단타방에 계시면 돼요. 그런데 손해보면서 거기서 또 내가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건 무슨 똥고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까먹는데 무슨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분처럼 그동안에 까먹었다 이거예요. 까먹었는데 직장인이고 회의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힘들고 황폐화되고 그런데 직장인인데 내가 포트를 구성해 가지고 변화될 때 좀 바꾸고 또 다시 가고 조금 변화되고 또 다시 가고 이래서 우상향한 거예요. 그래서 1억 9,500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분처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포트가 변경될 때만 약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구나. 그래서 돈 버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 방식을 바꿔야지만 돈을 버는 거지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똑같이 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대한민국 축구가 히딩크 오기 전과 히딩크 후가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맨날 하니까 문전에서 드리블이 안 되고 골 결정력이 없는 거죠. 그럼 바꿔야지. 왜 거기서 머물러 있고 무식하게 너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바꾸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가입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주말에는 10일 드려요. 기가 막힌 얘기죠. 왜 주말에만 10일 드리고 평일에는 7일 드려. 월요일 날 오면 7일이야. 오셔가지고 주말에 녹화방송 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그동안에 뻥친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진짜 뻥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확인하라는 거라고. 확인하셔가지고 주말에 와가지고 녹화방송 보고 지난 방송 보기 해가지고 진짜 회원님들이 그게 맞은 것인지 안 맞는 건지 그런 건지 이걸 살피라는 얘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녹화방송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녹화방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가입해서 주말에 해야 돼요. 이분처럼 이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